에스라인과 식스팩의 돌직구를 날리고 올바른 움직임으로 진짜 강해지는 쇼 불량 헬스 리부트. 그래서 이제 재밌는 얘기일까? 오늘 어쨌건 얘기거리 하나 들고 또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제가 주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네네. 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요. 네. 제목이 운동의 배신입니다. 운동의 배신. 왜요? 운동의 배신. 운동의 배신. 네. 운동의 배신을 당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그런 케이스랑 뭐 일반적인 어떤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이제 주셨던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케이스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두 부류예요, 두 부류. 자아실현과 강력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저처럼 이런 분들이 있고 좀 가까이 오세요. 네. 그런 분들이 있고. 오늘따라 이렇게 쩍벌이 안 되지? 네네네. 그리고 절대 다수가 다이어트. 그렇죠. 네, 절대 다수는 이제 다이어트. 그래서 요 특히 다이어트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이 취사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식단과 운동. 그렇죠. 네, 두 개 가지고 이제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제일 좋은 건 두 개를 다 테이크하시는 게 좋죠. 근데 운동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식사를 건드리겠다 하고 되게 폭력적인 식단을 하시죠. 가장 이제 좀 무서운 거는 그냥 굶어버리는 거. 혹은 우리 지난번에 이제 미네소타 기아 실험 때처럼 절대적으로 먹는 자체를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체중은 줄어들지만 사람이 기력이 없고 근육량도 줄고 몸에도 뭔가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좀 약간 되겠죠. 반면에 이제 반대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밥 먹는 건 난 못 건드려. 이분들은 식사 자체를 갖다가 제한하는 거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그래서 일명 먹기 위해 운동한다. 네, 먹기 위해 운동한다 해서 이분들은 그냥 운동량 자체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막 때려 박는 거예요. 이제. 네, 먹고 싶은 거 짜장면, 피자, 햄버거, 제로 콜라? 아니 제로 콜라 안 먹어 나는 그냥 콜라 하고 운동으로 막 이제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하지만 재밌는 거는 약간 상이하게 다른 방법이 두 개를 이제 이렇게 딱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셨지만 원하는 건 하나야.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식사에 대한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미네소타 기아 실험 할 때 기아로다가 살을 빼는 게 얼마만큼 안 좋은 거라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말을 했는데 그러면 먹기 위해 운동한다. 네. 운동 쪽으로 몰빵을 하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운동에 배신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좀 성공적인 케이스죠. 운동 자체가 즐거운 약간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좋아요. 식사 그냥 일반적으로다가 먹고 싶은 것 같은 게 드시고 물론 이제 너무 폭력적으로 막 때려 먹고 막 이런 건 좀 약간 그렇긴 하지만 이거 진짜 살을 빼기 위해서 얘는 먹지 말아야지 이런 거 없이 맛있는 거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맛있는 건 그리고 대체적으로 고열량이에요. 그렇죠. 네, 열량이 많은 것들이 대체적으로 맛있습니다. 풍미라는 것 자체가 지방에서 나오고 그렇죠. 단백질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입맛이 좋다. 배고픈가 봐. 자, 이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운동 쪽으로 몰빵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효과가 많이 없는 거죠. 네, 왜 과연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혹은 역효과가 또 납니다. 운동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입맛이 돌아. 네, 체중이 또 늘어나. 네, 뭐 그런 경우도 생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체중 감량과 그다음에 이제 운동 사이에 있는 어떤 요런 뒤통수와 통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목표가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기대치가 생기죠. 내가 이만큼 식사를 줄였으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살이 빠지겠지. 그쵸.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운동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살이 빼지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어요. 이게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이제 기대치가 뭐냐면은 내가 운동을 하는 만큼 살이 빠질 거라는 기대치예요. 운동을 하는 만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칼로리.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칼로리밖에 없잖아요. 칼로리가 있는데 이거 운동하는 거 이꼴 이게 이제 칼로리니까 우리가 이제 칼로리라고 보통 얘기하고 열량이라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열량을 소모한 만큼 칼로리 이제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해서 내 지방 1kg가 빠지려면
9,000칼로리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000칼로리를 계산을 해서 내가 하루에 운동량을 그렇죠. 늘려나가면 네. 자, 그 계산이 나온 거죠. 얼마 만에 그 1kg씩 그 지방이 떡떡 떨어져 자, 나가야 근데 이제 그럴 리가 리가 없지. 문제는 우리 이제 먹잖아요. 또 먹는 것도 보충이 돼요 또.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제가 알기로는 1kg당 아마 열량이 뭐 7,000인가 8,000인가? 예, 그럴 거예요.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운동으로 그거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듭니다. 그거 진짜. 정확하게는 그렇더라고. 지방이 은근히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저장될 그렇죠. 때 그걸 다 제하고 나면 내가 1kg 지방 1kg가 빠져나갔을 때 거기에 따르는 수분까지 이렇게 빠져나와서 7,700칼로리가 맞대요. 그러니까 그렇죠. 순수하게 지방만 1kg를 낸 걸 태우면 7,700이면 그러니까 1인 하루 성인이 한 3,000, 2,000 사이라고 치면 한 4끼 쫄딱 굶으면 1kg 겨우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순수 지방. 네. 그 사실은 그때 이제 3일 굶으면 1kg만 빠지겠어요? 눈 끊기 올라오면 5kg도 빠질 수 있어요. 한 4kg는 다 수분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어쨌든. 네. 자, 어쨌건. 어쨌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는 거는 이런 거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운동을 한 만큼 내가 살이 빠지기를 바라는 거죠. 네. 내가 진짜로다가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막 400, 500칼로리 정도 이제 운동량을 채웠어요. 네.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운동한 거만큼 이 체지방량이 그렇죠. 뭐 한 뭐 5, 60g? 이 정도 과연 정확하게 빠져 있을까? 아, 이러면 빠질 거라는 어떤 믿음. 그리고 거기에 믿음이라기보다 기대치죠. 그렇죠. 아, 기대치가 이제 생기는데, 자, 근데 문제는 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사람 몸 자체는 뭔가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순순히 그렇게 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 없는 희생은 정말 사람을 지치게 하죠. 아, 그렇죠. 여기서 이제부터 막 의지가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월급 안 받고 일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인 거지. 그렇죠. 네. 이게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계획 짤 때 수분량까지 계산해서 한 7,000칼로리 소모하려면 그 5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죽지 않을까? 그렇게 운동을 하면. 아니 근데 운동 그거 이제 네. 5배로 생각하고 총량을 5배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가감하는 개월수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항상. 자, 오늘 얘기는 근데 먹는 거는 제외하고 운동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얘기니까 여러분 이제 운동을 하면서 소모하는 어떤 그런 칼로리가 이게 감량으로 약간 탁 그대로 이제 치환이 좀 약간 되려면은 우리가 이제 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대 있잖아요. 나머지 시간대도 운동을 하는 것만큼 똑같이 활동을 해야 돼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이 칼로리 압박이 좀 있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죠. 못하죠. 저처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못합니다. 그거는. 그랬다가 정말 큰일 나죠. 그렇죠. 예. 앤데 여기에 또 하나 플러스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운동 자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쉬고자 하는 욕구, 그 약간 과잉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먹고자 하는 욕구가 더 과잉으로 나타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이렇게 시소를 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운동으로 뭔가를 이렇게 딱 하려고 하면 뭔가 풍선 효과처럼. 그렇죠. 운동하고 나면 더 배고프거든요. 더 먹고 싶어져요. 더 땡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몸 자체에서도 그 이제 여러분들이 땡기는 건 몸 자체에서 원하는 거죠. 이제 그 어떤 그런 보호 기제 같은 약간 그런 게 좀 작용을 한다. 라는 게 좀 약간 있습니다. 이게 엄청 세죠, 그게.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마약을 자기 의지로 끊는다는 거는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 수준에 육박하지 않나. 여러분들 열심히 운동을 해도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지금 선수촌에 있는 엘리트 선수가 아닌 이상은 하루에 한 뭐 많아봐야 2시간? 진짜 열심히 규칙적으로 하시는 이분들도.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하루가 24시간인데 2시간 빼놓고는 운동을 안 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거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결과적으로 운동으로다가 에너지를 태운 효과가 이제 반감되거나 아니면 요 시간 안에 뭔가 다른 거를 우리가 먹고 다른 어떤 걸 하면서 이게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운동량을 여러분들이 진짜 아무리 뭐 고강도 혹은 운동 시간 자체를 물리적으로 많이 뭐 늘린다라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루에 태울 수 있는 어떤 운동 열량 이거는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죠. 그렇죠. 몸이 안 다치고 할 수 있는 운동 하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 자체를 고강도로 1시간, 2시간 빡세게 하는 게 아니고 운동 자체를 갖다 길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다가 가늘고 길게.
네, 그런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저강도의 어떤 유산소 운동 자체를 길게 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만보 걸어가지고 걷기 하루에 뭐 2시간 걸어서 3시간 네, 걸어서 그런 식으로다가 쭉 해가지고 활동량 자체를 약간 막 이렇게 많이 늘리면은 좀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재밌는 거는 이제 일상의 활동량 자체가 약간 그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재밌는 거는 당장 며칠 몇 주 정도는 약간 효과가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냐. 이게 빨리 문제죠. 적응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관절 자체가 계속해서 어떻게든 보면 이제 그 끊임없이 움직이는 약간 이런 움직임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근데 관절 자체도 피곤하죠.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운동 총량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그 우리의 어떤 그런 그 몸의 대사 자체가 그 처리할 수 있는 하루에 어떤 뭐 총량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물론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결국에 이걸 우리가 노가다라고 하죠. 이제 휴식이 없는 계속된 활동량. 노가다의 끝에 이제 골룡 드는 거죠. 이제 맛이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노가다 운동 구분이 되려면 이게 정말 주기화가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그렇죠. 이미. 그리고 주기화된 훈련 프로그램 자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지고 운동을 1시간, 2시간 정도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랑 처음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 같은 경우는 보상 심리 같은 게 좀 막 생기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좀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렇게 빈도수 자체를 갖다가 많이 혹은 운동량 자체를 간혹 길게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면역력이 좀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 몸 그래 뭐 이렇게 좀 감염병이나 아니면 감기나 독감 같은 거에 좀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약간 높아지고.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잖아요. 훈련이 안 된 분들이 여기까지 한번 경험을 해보면은 이제 저기죠. 낙담하죠.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자기가 이 짧은 기간 안에 약간 이게 다른 어떤 부작용을 경험을 하고 문제는 뭐냐면 운동을 하니까 안 된더라.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운동의 배신입니다. 운동을 했더니 안 되더라. 제일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 좀 아예 이제 다시는 시도를 안 하는 거. 그런 게 좀 약간 있는 거죠. 기간이 너무 짧고 우리가 세팅을 항상 20대나 젊었을 때 맞춰야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간 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기관들이 너무 효율적이죠. 너무 효율적이어서 그 음식 귀한 줄 알아서 음식을 들어왔을 때 그걸 정말 알뜰하게 쓰고 아껴 쓰고 하는 게 체득화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진화의 산물이겠죠. 그렇죠.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슬러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몸의 운동은 사실 칼로리를 태우거나 지방을 태우기 위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약간 다른 거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역과정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가능하지 않은 영역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몸을 많이 쓰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그 전에 다른 에너지를 줄인다든지,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을 아니면 지방을 저장해 놓은 지방을 안 쓰면서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근데 없애고 싶어하는 건 지방이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운동이 과연 정말 그렇게 다이어트나 이런 걸 하는데 쓸모가 없냐? 라는 이제 이게 되는 거죠. 네네. 운동했더니 소용이 없더라.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배신당했어요. 과연 운동이 쓸모가 없느냐? 근데 그런 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도 좀 말이 안 되죠. 아니 뭐 공부를 잘 안 하고 본인한테 적용을 잘 못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운동 자체로 나는 식사 조절을 하지 않겠다. 운동으로만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약간 무리한 기대 심리? 이런 것이 나오는 어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운동 자체를 여러분들이 계속 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기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운동을 해나가면 뭘 변화가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이제 드라마틱한 혹은 식사를 절식을 해가지고 얻어낸 어떤 드라마틱한 체중 감량 같은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 쪽으로 다 가닥을 잡으시면 이게 되게 좀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 되거든요.
개월 수가 아니고 연 단위로. 연 단위로. 연 단위의 플랜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뀐 몸 자체를 갖다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좀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몸에 구력이 좀 쌓여야 되거든요. 그게.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약간 운동을 해야죠. 네. 그 중에서도 특히 근력 운동. 그게 참 어려워. 그렇죠. 근력 운동을 좀 약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근력 운동 자체를 좀 약간 그 해야 어떻게 보면은 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갖다 좀 더 소모를 하는, 그러니까 소모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에너지를 좀 더 그 이렇게 좀 쓰는 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몸이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운동 자체를 할 때 좋은 거지. 운동으로 해서 어떤 결과적으로다가 이 살이 빠진 몸 자체를 이제 딱 이 터치다운한 약간 이런 거랑은 좀 약간 거리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약간은 기준점을 몸의 컨디션이나 말 그대로 건강이란 거에 가깝게 가는 거는 운동 영역이 담당을 하고 네. 살을 뺀다는 시기 쪽이 그렇죠. 그렇죠. 얘가 담당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운동을 배제한 상태에서 식이가죽만 빼면 몸이 건강하지 않아져 버리니까 그렇죠. 네. 이건 더 지속할 수 없는 시기가 되는 그렇죠. 거, 식단이 되는 네. 거고, 그죠? 그래서 시기를 건드리지 않고 운동만 건드리면 요새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돼지가 그렇죠. 이쪽 영역을 네. 까먹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렇죠. 양껏 먹는데 얘를 깎아낼 수가 그런 기준으로 발달하지가 않아서 몸이.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운동 자체를 했는데 뭔가 운동에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균형 있게 식단과 이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가시는 방향이 좀 더 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이 어떠냐면 엔진이 돌아서 바퀴가 도는 건데 바퀴를 열심히 굴려가지고 그렇죠. 네. 얘를 엔진을 태우려고 돌리겠다. 엔진을 그렇죠. 태우겠다는 느낌하고, 그러니까 운동으로 기름을 안 넣으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기름을 안 넣는 게 아니라 기름은 이빨에 넣은 다음에 이걸 태우겠다고 계속 돌리는 거죠. 이제. 비효율적이지. 비효율적인 게 사람이야. 건강한 돼지가 돼서 철인 3종을 하면 된다. 자, 경기를 그런데- 안 뛰어도 연습만 하면 된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원론적인 얘기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현실적으로 겪을 수 있는 약간 운동의 배신에 대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돌아와서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